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오후 2시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2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국내 총 확진자 수는 11,142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20명 중 지역 감염이 11명, 해외 유입이 9명이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있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오후 정례 브리핑을 전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 29일 만에 비공개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성추행 혐의는 물론 그 밖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산경찰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민규 기자, 현재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오늘 오전 8시쯤 비공개로 이곳 부산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조사는 여성 청소년 수사계가 있는 경찰청 10층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전 시장의 경찰 출석은 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29일 만입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소환에 앞서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을 수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오 전 시장 재직 당시 정무라인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부패 수사 전담반까지 투입해 오 전 시장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오 전 시장이 정무라인 등 측근과 주고받은 통화나 문자 메시지, 메모 등을 확보한 만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조사 대상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에게 성추행 사건의 수습을 맡기고 사퇴 과정에서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민단체 등에서 오 전 시장을 고발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밝힌 성추행 사건 외에 다른 성추행 건과 성추행 무마를 위해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 등도 살펴볼 걸로 보여 조사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경찰청에서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경비원 고 최희석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신모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민과 시민들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심 씨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비원 고 최희석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주민 신모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움직였다며 경비원 최 씨와 다퉜습니다. 그 뒤 최 씨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17일 심 씨를 입건해 조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심 씨는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있었다며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쯤 결정됩니다. 아파트 입주민 130여 명은 심 씨를 엄중 처벌해달라며 지난 주말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또 가해자 구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 1,500여 명의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최희석 씨 유족들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심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오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시장이 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1심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을 지냈던 유 전 부시장이 뇌물을 준 회사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뇌물을 건넨 사람들이 유 전 부시장의 요구를 받았고 그의 도움을 기대했다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사적인 친분 관계만으로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있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다만 유 전 부시장과 이들 사이에 사적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 액수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결정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자산운용사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7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유 전 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진행했으나 석연치 않게 끝났다는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이 기소돼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하던 승용차에 생후 31개월 된 아이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3월 소위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첫 사망 사고입니다. 보도에 안승길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어제 낮 12시쯤 태어난 지 31개월 된 남자아이가 53살 조모 씨가 몰던 SUV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근처에 있었지만 미처 손 쓸 틈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막 애기 보듬고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뭐 머리가 다쳤다고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응급차가 와가지고 심폐소생술 하시고. 이곳에서 유턴한 운전자는 도로가에 있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턴이 금지된 구간이지만 중앙 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이다 보니 평소 차들의 유턴이 잦은 곳입니다. 거기가 농협이 있어가지고 차량이 거기서 불법 유턴을 되게 많이 해요. 외부 차량 유입이 정말 많거든요. 경찰은 조 씨가 시속 30km 안팎의 속도는 지켰지만 불법 유턴을 하다가 어린이를 숨지게 한 만큼 소위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3월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부주의로 어린이를 다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턴 하다 보니 후방에 있잖아요. 아기는 이제 못 본 것 같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적용을 하는 거죠. 민식이법 첫 위반 사례는 시행 이틀 만인 지난 3월 27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했으며 이번 사고는 법이 시행된 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처음 발생한 사망 사고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잠시 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오후 정례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 전에 먼저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잠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일단 오전 10시에 나온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어제 신규 확진자는 20명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내 11,142명이 확진된 상태고요. 네. 사망자는 다행히 없어서 지금 26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말 중요한 건 국내에서 몇 명이 치료받고 있느냐,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할 텐데 이 숫자는 지금 1,000명 이하로 떨어져서 716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네. 완쾌돼서 격리 해제된 분들의 숫자도 늘어서 1,162명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된 20명을 분석하면요. 해외 유입이 9명이고요. 국내에서 발생한 분이 11명입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일단 먼저 검역에서 7명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경기에서 6명, 그리고 서울, 경북이 각각 2명, 그리고 인천, 울산, 경남에서 각각 1명씩 발생을 했습니다. 네. 치명률은 2.37%로 지금 집계되고 있고 80대 이상에서의 치명률이 26%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60대 이상에서 치명률이 높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확실히 코로나19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태원 클럽 관련한 이 집단 감염의 숫자가 이제 계속 늘고 있는데요. 오전에 이 중대본 발표로는 이 기준 누적 환자가 20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감염 경로별로 봤을 때 이제는 클럽에 다녀온 사람보다 이젠 그 접촉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파에서 이제는 2차, 3차, 4차 계속 지역사회로 전파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장소별로 봤을 때는 클럽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노래방을 통한 전파가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주점, 그러니까 클럽에서 노래방에서 이제 주점으로 또 그 주점을 다녀온 사람들의 가족이나 지인들로 이렇게 전파가 퍼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뭐 어떤 또 얘기들이 오갔나요? 네, 일단 고3 이제 등교 수업이 이제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있는 노래방이나 PC방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국에 2,277개 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등교 시에 발열 검사 등 교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학교에서 이 발열 증상
의심 증상이 있었던 학생들은 소방청과 이 방역 당국이 협조하에 선별진료소로 즉시 이송해서 지금 진단 검사를 신속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역 당국이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지역 사회에 이제 산발적으로 이어져서 지금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집단 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핵심 방역 수칙과 그리고 방문자 확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생활 속 거리두기의 방역 지침이 그러니까 보면은 자율적으로 이제 맡겨놨던 건데 사실 자율적으로 고위험 시설들도 맡겨놨다가 이번 유행이 확산된 그런 영향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침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방역 지침에 대해 좀 더 강제성을 더할 방침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 그러니까 명단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사업주에게 이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이제 의무적으로. 그렇게 네. 밝혔고요. 또 이제 신분 노출 우려도 있어서 정부는 이 ICT 정보 기술을 접목해서 QR 코드로 인적 사항을 수집하고 제3의 장소에 그 정보를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제 어디서든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방역 지침을 이제 얼마나 실질적으로 잘 지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똑같은 확진자가 발생했더라도 어디 장소에서는 숫자가 많이 발생하고 어디 장소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런 차이가 뭐냐 하면 결국 방역 지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20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142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27명으로 현재까지 전체 확진자의 91.2%인 1,162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는 716명이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된 확진자는 20명으로 해외 유입 사례는 9명,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11명이었습니다. 먼저 해외 유입 사례 의 경우에는 추정 유입 국가가 미주 지역이 1명, 기타 지역은 8명으로 파키스탄 6명, 일본 1명, 필리핀 1명이었습니다. 주요 지역 감염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에서는 대구 농업 마이스터고 학생 확진자의 가족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대구 농업 마이스터고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대구시에서 전수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는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소재의 은혜감리교회 전도사가 확진되었으며 교회가 주관하는 원어 성경 연구회에 5월 8일, 5월 15일에 참석한 경기도 남양주시 목사와 교인 등 2명이 확진되어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22일 12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돼서 총 누적 확진자는 21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02명, 경기도가 52명, 인천이 40명으로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감염 경로별로는 클럽을 직접 방문하여 감염된 확진자가 95명이고 이들로 인한 추가 전파 접촉자가 120명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라온파티에서 확진자가 9명이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라온파티에 5월 9일, 5월 10일, 5월 17일 해당 시간에 방문하신 분들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주점 등을 방문하신 분 중에 특히 증상이 나타난 분은 이제라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유전자 염기 서열 151건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보건기구 분류에 따라 S, V, G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되며 S와 V 그룹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G그룹은 유럽과 미국에서 주로 유행하나 모든 그룹의 바이러스가 각 국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S, V, G 세 그룹이 모두 확인되고 있고 이번에 유행한 이태원 클럽 관련하여 14명의 초기 환자에 대해 검출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은 G그룹에 속하며 이들 14명의 염기서열은 모두 일치하여 공통된 감염원으로부터 감염됐을 걸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표를 보시면은 S그룹이 24건, V그룹이 67건, G그룹이 55건이 분류가 되었으며 S그룹은 주로 코로나19의 초기 해외 유입 사례와 우한 교민 등에서 분리된 바이러스가 S그룹에 속하였습니다. V그룹은 신천지 대구교회, 청도 대남병원 등에서 분리된 바이러스가 V그룹에 속하였고 최근 들어 해외 입국자가 많이 증가하여 미국, 유럽 등의 해외 입국자와 이태원 클럽 관련된 확진자에서 분류된 바이러스가 G그룹에 속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부를 드립니다.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특히 개학으로 집단 생활을 시작하게 된 학생들은 노래방, PC방 등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며 교직원 또한 클럽, 주점, 노래방, PC방 등의 다중이용 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교육부, 소방청 등과 일일점검 회의를 통해 고3 등교 수업 이후에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클럽, 주점, 노래방, PC방, 학원 등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밀폐되고 밀집한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과 모임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방문하지 않고 부득이 방문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말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가능한 종교시설 등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등 비대면, 비접촉 종교 행사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현장 종교 행사를 진행할 시에도 발열 체크, 참여자 간의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단체 식사 제공이나 침방울이 튀는 행위, 노래 부르기 등의 행위는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클럽, 주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한 다수와 밀접한 접촉을 한 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 또는 1339를 통해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족이나 같은 모임을 한 사람 중에 비슷한 증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들어 클럽, 주점, 노래방 등을 통한 전파를 통해 20대 확진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11,000여 명 중에 20대가 3,100명으로 28%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5월 연휴 이후에 발생한 335명 중에는 20대가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가 많은 특성으로 볼 때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더 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에서 30대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3주 내지 4주의 격리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간혹 과도한 면역 반응 등으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성한 사회활동으로 본인이 감염될 위험도 커지고 남에게 감염시켜줄 위험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 감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0대 청년층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청년층도 그간의 긴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편이 컸을 거고 학업, 취업의 어려움으로 스트레스, 우울감도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 공동체의 안전과 청년층의 건강을 위해 청년층 문화도 생활 속 방역과 조화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손 씻기, 실내 마스크 착용, 클럽, 주점, 노래방 등 밀폐되고 밀집된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감염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는 모임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는 나이, 지역, 출신 등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 세대 간 또는 지역 간, 집단 간, 낙인이나 차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가족의 마음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세종, 서울.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오후 브리핑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자, 박광식 기자, 여러 당부 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브리핑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지역사회에서 발생된 상황 중에 좀 오늘 특별한 것들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경북에서 대구 농업 마이스터고 학생 확진자의 또 가족이 추가로 확진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서울시 양천구 소재 은혜 감리교회 전도사가 확진이 됐는데 또 이것과 연관해서 이제 같이 연구회에 참석했던 목사와 교인도 또 확진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에 대한 내용도 또 추가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 환자, 누적 환자가 215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경기가 52명, 그리고 인천 40명 순입니다. 감염 경로별로 봤을 때 클럽 방문자가 95명, 가족이나 지인, 동료 등 접촉자가 벌써 12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인천시 이 비전 플라자의 이 탑코인 노래방 방문 확진자가 이제 거기서 갔던 택시 기사분이 돌잔치에서 또 사진 기사로 활동을 했는데요. 거기서 돌잔치 방문자 9명을 확진시킨 바가 있습니다. 연쇄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 지금 부천시 소재 거기 라운 파티, 그러니까 이 투나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그 시설인데요. 네. 거기서 확진자가 이렇게 9명이 발생함에 따라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라운 파티에 5월 9일 토요일 날 16시 50분부터 20시 30분까지 다녀온 사람, 그리고 5월 10일 일요일 날 10시 20분부터 14시 14분까지 다녀온 사람, 네. 그리고 5월 17일 일요일 10시 33분부터 13시 42분 사이에 방문한 분들은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꼭 방문해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꼭 좀 확인들을 하셔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들이 조용한 전파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네.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발 주점 등을 방문하신 분 중에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라도 선별진료소를 꼭 방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네. 잠복기가 2주가 지났지만 네. 조용한 전파가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고 계속 당부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이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유전자 염기 서열 151건을 분석한 겁니다. 네. 그동안은 이게 물어보고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를 추적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는 그 감염된 확진자의 그 바이러스를 분석해서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를 갖다 좀 따져본 겁니다. 네. 원래 이제 바이러스는 크게 한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데요. S그룹, 그리고 V그룹, 그리고 G그룹이 있습니다. S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중국에서 온, 우한에서 온 그런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S그룹으로 분류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청도에서 발생했던 바이러스의 형태는 V그룹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랑 유럽에서 많은 지금 유행을 보이고 있는 형태는 G그룹으로 지금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태원발 클럽 관련 확진자 14명에 대해서 봤더니 모두가 이 G그룹에 속하는 염기서열로 이제 확진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동일한 감염원으로부터 이태원 클럽발 유행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좀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국내에도 이 감염이 이제 다양한 경로에서 들어오는 유입된 환자들이 지금 다 곳곳에서 지금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죠. 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가 오늘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 과천 총회 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 전국에 있는 주요 신천지 관련 시설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검찰이 실시한 첫 번째 강제 수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의 국회격인 중국 전인대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관심이 높은데 개혁 개방 이후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7% 안팎의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해왔던 중국이 올해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오늘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코로나19로 세계 경제와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 올해는 예측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한 재정 정책으로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채 1조 위안을 발행하고 재정 적자도 GDP 3.6% 이상으로 늘려 작년보다 1조 위안을 더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지방정부 특별 채권도 3조 7,500억 위안을 배정했습니다. 모두 합하면 5조 7,500억 위안, 우리 돈 985조 원을 경제 회복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실업률 목표는 6%, 새 일자리도 90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올해 대학 졸업생은 870만 명입니다. 어제 열린 전인대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의 압박에 대해 서로 협력하길 바라지만 계속 억누른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中国不惹事，但也不怕事，将坚定不移捍卫自身主权、安全和发展利益。 리크창 총리는 일국 양제 수호를 위해 타이완의 분리 독립을 저지하고 홍콩 시민들이 반대하는 홍콩 국가보안법도 제정할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현재 서울은 21.8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25도, 대전 26도 등 노란색으로 보이는 서쪽 지역은 25도를 웃돌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역은 낮에도 20도를 밑돌면서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서해 5도에는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저녁 무렵부터 서해상에서는 또 다른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저녁 무렵부터 내일 새벽 사이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엔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는데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아 서쪽 지역은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새벽 비가 그치면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같겠고 일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